안녕하세요. 2025 서울국제도서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올해도 할 얘기가 많겠어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 최대 책 축제니까요. 맞아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올해 주제가 믿을 구석이던데 이거부터 좀 파고 들어가 볼까요? 좀 와닿는 주제 같기도 하고요. 네, 믿을 구석. 이게 그냥 뭐 책 읽으면 위로된다 이런 단순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그 자료들에서도 나오지만 요즘 시대가 다들 좀 불안하잖아요. 뭐 감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요. 그럴 때 이제 책이나 문학을 통해서 스스로를 좀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자. 약간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단순히 위안을 넘어서서 좀 능동적인 의미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주제 도서 한 400권 정도 큐레이션하고 관련 강연들도 많을 거예요. 거기서 이런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라는 거겠죠. 흥미롭네요. 그 믿을 구석이라는 주제랑은 또 다르게 작년에 운영 관련해서는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산 문제라던가 뭐 법인 전환 문제 같은 거요. 자료에도 언급됐던데. 아, 네네. 그거 정확히 보셨네요. 그게 사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랄까? 그런 거죠. 2024년에 정부 지원 없이 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좀 절차나 뭐 참가비 문제 같은 걸로 시끄러웠거든요. 네, 기억나요. 이게 그래서 이 도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하고 어떻게든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지난 5월의 토론회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행사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믿을 구석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 자체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셈이죠.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요. 주제랑 현실이 빡 맞물리는. 그리고 올해 주빈국 대만이잖아요.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냥 문화교류? 그건 이상이죠. 대만을 주빈국으로 선정한 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의미가 좀 있어 보여요. 단순히 양국 출판 교류를 넘어서서 아시아 안에서 좀 문화적인 연대, 다양성 이런 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아하. 뭐 저작권 거래라던가 네트워킹 기회도 많을 테고 또 천쉐남, 천스홍 같은 대만 작가들 직접 만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문학이 아시아 시장으로 더 나아가려는 뭐랄까 좀 전략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전략적인 측면까지 자료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들도 오시던데요. 영화감독 박찬욱 씨, 그리고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인 박정민 씨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도 오시고 이런 대중적인 인물들이 참여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전통적인 문학 행사 성격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뭐 천설란, 김금희, 손원평 작가님 같은 순수문학 쪽 대표주자들도 많이 오시지만요. 이렇게 대중적인 분들을 초청하는 건 아무래도 행사의 외연을 좀 넓히려는 시도겠죠. 책이라는 걸 중심으로 좀 더 다양한 문화랑 만나게 하려는. 그런 의도군요.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인기 강연은 사전 예약이 정말 순식간에 마감됐어요. 진짜요? 벌써요? 네, 현장 대기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일 수도 있어요. 이야, 그렇겠네요. 맞다. 티켓.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보내주신 기사들 보니까 온라인 예매만 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 논란 있었죠.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디지털 기기 사용 어려운 분들은 어떡하냐?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맞아요. 주최 측은 안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소외객형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뭐 취소표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현장에서 노쇼 좌석 생기면 선착순으로 배정하고 또 거동 불편하신 분들 안내도 한다고는 해요. 보안책이 있긴 하군요. 네. 그리고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분들은 현장에서 무료 등록 가능하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처음 제기됐던 그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이것도 운영 정상화랑 같이 풀어가야 할 숙제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그 디지털 콘텐츠 쪽은 좀 어떤가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거요. 이쪽 트렌드도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마침 잘 물어보셨어요. 디지털북 세미나나 글로벌 이슈 컨퍼런스 같은 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자책, 오디오북 최신 동향 같은 거 다루고요. 특히 그 젊은 독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이런 논의도 있을 예정이에요. 오,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뭐 예스24 같은 플랫폼들도 참여하니까 디지털이랑 전통적인 출판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얘기 쭉 들어보니까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믿을 구석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대만과의 교류, 또 다양한 연사들, 그리고 운영상의 어떤 고민들, 디지털 트렌드까지 정말 여러 이야기가 얽혀있는 행사네요. 덕분에 자료만 볼 때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다층적인 행사죠. 이 많은 정보들 속에서 잠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에게 진정한 믿을 구석은 뭘까? 아니면 이번 도서전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믿을 구석을 좀 찾고 싶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또 다른 탐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